그의 주문이 없었다면 많은 걸작이 나타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사실 1914년까지의 슈킨의 컬렉션은 세계 최고 중 하나였으며 유럽이나 미국에 비교 대상이 없었습니다. 이런 상상이 가능합니다. 슈킨이 마티스에게 춤과 음악을 주문하지 않았더라도 그는 세계적인 화가로 발돋움할 수 있었을까요? 슈킨이 피카소의 난해한 작품들을 이해하기 위한 노력이 없었다면 피카소의 입체파 그림들이 세상에 친숙하게 등장할 수 있었을까요? 2022년 6월 26일 에르미타주 박물관에서는 현대미술의 탄생, 세르게이 슈킨의 선택이라는 세르게이 슈킨 컬렉션 특별전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한국인들에게 세르게이 슈킨은 익숙하지 않은 이름이지만 그의 컬렉션이 현대 회화의 거장들을 이끌었다는 점에 주목한다면 현대 서양 회화사에서 반드시 언급되어야 하는 인물입니다. 이 특별전에 대한 영상은 별도로 소개하기로 하고 이번 영상에서는 세르게이 슈킨의 일생과 컬렉션의 수집 과정을 조명해 보고자 합니다. 세르게이 이바노비치 슈킨은 모스크바의 기업가, 자선가, 미술 수집가입니다. 그의 컬렉션 덕분에 마티스나 피카소 같은 현대 회화의 거장들이 재정적 어려움에서 벗어나 작품 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으며 현재 에르미타주와 푸시킨 미술관에 프랑스 현대 회화관이 마련될 수 있었습니다. 슈킨은 고의식파 가문 출신입니다. 고의식파는 17세기 중반 러시아의 니콘 총대 주교가 종교개혁을 단행하기 이전의 전례를 유지하는 정교회의 일파로서 분리파라 불리기도 합니다. 아버지가 모스크바의 유명한 무역회사 사장이었습니다. 그는 어렸을 때 말더듬 때문에 교육기관에서 공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홈스쿨링을 하면서 독일의 덴가르트 박사의 치료를 받은 후 독일 튜링겐 게라에 있는 고등상업대학교에서 공부하고 졸업하였습니다. 슈킨은 아버지의 무역회사 이반 슈킨과 아들들의 후계자가 되었습니다. 1884년에 그는 예카테리노 슬라프 지주의 딸인 리디아 그리고리예브나 코레네바와 결혼했습니다. 스라의 자녀로는 이반 세르게이 및 그리고리라는 세 아들과 딸 예카테리나가 있습니다. 볼쇼이 즈나멘스키 거리에 있는 슈킨의 집에서는 신뢰악의 밤이 열리곤 했습니다. 1905년 막내 아들 세르게이가 집에서 사라졌습니다. 소문에 따르면 그는 스스로 익사했습니다. 2년 후 그의 아내는 슬픔을 견디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1906년 그는 대상처럼 꾸미고 이집트로 야영을 떠났습니다. 1910년에 그는 모스크바 대학에 큰 기부를 했습니다. 아내 이름을 딴 심력 연구소 설립 자금과 운영비를 댔습니다. 1915년에 슈킨은 나제즈다 아파시예브나 코뉴스와 두 번째로 결혼했습니다. 1918년 5월에 슈킨 갤러리는 국유화되었고 슈킨은 갤러리에서 큐레이터이자 도슨트로 활동했습니다. 1918년 8월 그는 독일로 이주했습니다. 모스크바를 떠나면서 슈킨은 자신의 딸인 예카테리나의 남편 미하일 파블로비치 켈러르를 자신의 미술관 관장으로 남겨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 후 프랑스로 이민가 니스에 정착했습니다. 1936년 파리에서 사망하여 몽마르트 묘지에 묻혔습니다. 1882년 볼쇼이 즈나멘스키 거리에 있는 뚜르베츠코이 공의 저택을 구입한 후 슈킨은 공작이 수집한 무기와 이동파 화가들의 작품을 팔아 그것으로 다울로프의 노르웨이 풍경화들을 구입하였는데 그것이 미래 컬렉션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1887년 본격적으로 그림 수집을 시작할 때까지 그는 사업에 전념했습니다. 19세기 말 러시아의 예술품 수집가들은 선호 작품이 각기 뚜렷했습니다. 트레티아코프는 러시아 화가들의 작품을 모았고 유스포프 가문은 신고전주의 조각에 관심을 나타내었으며 슈킨은 서양 화가들의 작품을 선호했습니다. 짧은 시간에 그는 파리 화상들의 사랑받는 고객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슈킨은 그들 중 가장 유명한 화상인 폴 듀랑뉘엘과 주로 작업하였으며 볼라르와도 교류했습니다. 슈킨이 보유한 세잔의 그림 대부분은 볼라르로부터 얻은 것입니다. 슈킨은 그림 수집에 관하여 딸에게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사진을 보고선 심리적인 충격을 받았다면 구입해라. 컬렉션은 두 단계를 거치며 형성되었습니다. 첫 번째 기간인 1897년에서 1906년에는 인상파 화가들의 작품에 입문하였고 두 번째 기간인 1906년에서 1914년에는 후기 인상파, 야수파, 입체파로 관심이 옮겨졌습니다. 슈킨은 파리를 자주 방문하였으며 그림값을 신속하게 지불하기 위해 많은 자금을 베를린의 은행 계좌로 이체했습니다. 슈킨이 볼셰비키 혁명 후에 강제로 이민을 갈 수밖에 없었을 때 이 돈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1908년 러시아 사상 잡지에 무라토프의 슈킨 갤러리 현대 회화사에 대한 에세이라는 기사가 실렸는데 여기서 처음으로 컬렉션의 구성이 알려졌습니다. 1909년부터 슈킨은 컬렉션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모든 방문객들을 위해 저택을 개방했습니다. 이 덕분에 모스크바 미술대학교 교수들과 학생들이 그림 공부에 도움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슈킨이 프랑스로 이민 간 이후인 1920년대 후반에 일부 러시아 망명자들이 러시아에 남아있는 예술품의 소유권 소송을 시작했을 때 슈킨도 법정에서 자신의 컬렉션 소유권을 주장할 것이라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슈킨은 이렇게 반박했다고 합니다. 나는 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 나라와 민족을 위해 이 그림을 모았습니다. 그 땅에 무엇이 있든 내 수집품은 그곳에 남아있어야 합니다. 1918년 가을, 당시 이미 이주한 세르게이 슈킨 갤러리의 국유화에 관한 레닌의 명령이 발표되었습니다. 슈킨의 딸 예카테리나가 관리인으로 임명되었습니다. 1919년 봄, 컬렉션이 신서양회화 최초의 박물관이라는 이름으로 대중에게 공개되었습니다. 1923년 슈킨 컬렉션이 모로조프 형제들 컬렉션과 결합되어 이반 모로조프의 저택으로 이전되었으며 이 박물관은 신서양회화 국립박물관으로 명명되었습니다. 1948년 슈킨 컬렉션과 모로조프 형제들 컬렉션이 에르미타주와 푸시킨 박물관에 분산 전시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한 기업가의 컬렉션이 현재 어마어마한 러시아의 국가유산이 되었다는 점에서 슈킨의 도전적인 안목과 과감한 투자가 무척 부럽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2022년 6월 26일부터 에르미타주 박물관에서 시작된 현대미술의 탄생, 세르게이 슈킨의 선택의 생생한 현장과 해설을 담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